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소비 행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금융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재택근무가 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구 판매와 실내 인테리어 관련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연말연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요. 집콕을 생활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는 대담한 부산. 오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연시 상당히 바쁘실 텐데요. 네. 이렇게 또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면은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소개부터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관 중심의 모금 활동들이 이어졌고요. 이제 민간에서 걷어들인 성금을 관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네. 어떤 그런 감사에서 이제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98년도에 처음 탄생을 했고요. 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저희는 중앙과 17개 시도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은 중앙대로 모금을 하고 17개 시도 단위로 성금을 모금해서 그 지역에서 모아진 성금을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박은덕 사무처장님도 네. 이제 왼쪽 가슴에 사랑의 열매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랑의 열매 그 의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 사랑의 열매가 자주 보여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열매는 나도 이웃 돕기에 참여했다는 상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사랑의 열매가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하나의 그 상징으로 네네.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빨간 세 가지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묶여져 있는 이 가지는 네.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 가족도 중요하지만 네네. 우리 주위의 이웃들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만큼 나 가족만큼 이웃들도 아끼고 사랑하고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또 열매가 이제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네네. 빨간색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사랑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은 열매 속에 정말 나눔의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중앙회와 시도 지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몇 개의 모금회가 있고 또 각각 어떠한 활동들을 해오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은 이제 중앙하고 17개 시도마다 각각 지회가 구성이 네. 되어 있고요. 이게 그 광역시 단위의 모금을 하는 곳과 또 이제 도 단위의 모금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모금 네.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시 단위의 모금들은 한 곳에 좀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도 단위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군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순회 모금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한 하루의 날을 잡아서 해당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모아지는 성금들을 또 모금을 하는 그런 순회 모금들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저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 중심이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다양한 모금 활동들이 펼쳐지는데 이제 다른 그 도시와 다르게 부산의 경우에는 네.
대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 성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편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대기업 성금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시는 기부가 다른 지역보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자리 잡고도 있고요. 네. 또 개인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아노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1억 이상의 고액 기부자 아, 모임이 네. 있는데 그 아노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서울, 경기 다음으로 부산이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그렇군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6분이 참여를 해주고 네. 계시고요. 그만큼 부산이 어떤 나눔의 도시다운 그런 면모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대기업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풀뿌리 기부 문화로 또 많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모금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모금 방법 가운데 또 지자체와 배분 연경 모금 협약을 통해서 네. 많은 부분의 어떤 기부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배분 연경 모금 협약이라는 네, 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이제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상 이제 그 기업들이 많으면 사실 기업 성금이 많이 모이면 네. 그걸 지역에서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는 아. 부분들도 있는데요. 또 이제 그 부산의 어떤 특징을 담아서 지역별로 사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배분이랑 연계되어 있다는 말은 아.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회가 함께 같이 이제 연합 모금 형태를 해가지고 연계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전체 규모에서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만 한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부산의 그런 풀뿌리 기부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 지역에 큰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기부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네.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아노 소사이어티의 그 비율이 뭐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지자체와 배분 연계형 모금 협약도 40% 정도 네.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나눔의 도시구나. 아주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올해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죠. 송상현 광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의 나눔 온도는 한 몇 도 정도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매년 이제 송상현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가지고 온도계 눈금을 보면서 일반 시민분들이 나눔에 대한 참여도 유도도 네. 하고요. 또 부산이 지금 모금이 잘 되는지 이렇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 예년과 다르게 사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는 있지만 지금 12일 현재 날짜로 봤을 때 온도는 23도 정도 되고요. 네.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92억 4천만 원이 모금 목표 금액인데 네. 그 목표 금액에서 이제 21억 6천만 원 정도 현재 모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랑의 온도가 좀 뜨겁게 네.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모두가 한 마음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이웃을 돕는다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그 나눔액을 좀 비교해 본다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첫 1차 대유행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 코로나 성금이 또 모금이 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모금 현황을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성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모금 규모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12월 달 이 기간이 정말 저희들 1년 모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이 네. 이때 집중되는데 지금 이제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사실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0일부터 한 31일 요 사이에 기부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이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 앞으로 모금액이 그만큼 이제 달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나라도 조금씩 기부에 참여해 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2021 그 나눔 캠페인이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네, 내년도 1월 1월 31일까지 31일까지 네, 62일간 네, 진행이 됩니다. 목표 금액이 92억 4천만 원인데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힘들기 때문에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더 크게 와닿는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나눔액이 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십시일반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관련 성금들도 계속해서 도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다행이고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또 올해 우리 부산 지역 정말 많은 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여름에 상당한 비가 오면서 필요한 곳들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사회복지시설기관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은 경기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도 있었지만 태풍이나 비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런 고통들이 더 배가 되는 경향들도 있었고요. 사회복지시설기관들 같은 게 또 지어진 지 오래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이제 비가 새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뭐 벽지라든지 장판이 다 일어나는 경우들도 생겼고요. 또 뭐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전체 침수가 되면서 네. 보유하고 있던 차량들이랑 그리고 이제 그 경로 식당에 쓰여지는 물품들, 냉장고 이런 것까지 다 침수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저소득 가정들도 지붕이나 이런 것이 날아가가지고 또 그 안에 또 비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피해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까지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더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만으로도 힘든데 네. 그 전에 여름에 내렸던 그런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이 주거 지역에 대한 그런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네. 복지관들도 많은 비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어려운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대구 지역에서 시작된 1차 대유행.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심각했던 네. 그런 기억이 아직도 네. 떠오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을 돕고자 하는 도움의 손길이 당시에 각지에서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좀 어땠는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뭐 사실 전 세계가 혼란인 상황인 건 맞는 네. 것 같고요. 특히 저희 나라에도 뭐 대구로 인해서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히 커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 개인들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대혼란의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저희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이제 방역이나 이런 예방들을 위한 사업들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좀 모금을 하자 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특별 모금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영향력이 그때는 컸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모금된 금액이 가장 많았고 네네. 특히 대구가 한 200억이 넘는 금액이 모금이 되고 그리고 경북 지역도 100억이 넘는 금액이 모금이 됐었고요. 저희 부산도 이제 똑같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모금을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대구 경북 다음으로 부산이 모금액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58억 4천 정도 모금을 했고요. 2월에서 4월까지가요. 네네네. 그 기간 동안만 그렇게 모금이 코로나19 성금만 그렇게 네네. 모금이 됐고 이제 그 성금을 또 이제 제대로 투명하게 잘 집행하고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 부산이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제 기부금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네네. 이제 부산시와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긴급하게 계속 논의를 했고요. 네.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 방호복도 지원하고 뭐 마스크 대란도 있었으니까 네. 또 그게 필요한 마스크라든지 뭐 또 KF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면 저희가 첫 마스크를 제작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 시설기관들은 또 기간이 폐쇄되기도 했지만 또 이용자들이 이용할 곳이 없어지면서 오는 어떤 그 케어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하기 위한 지원금도 지원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방역과 그리고
그런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56억 가량을 이미 다 이제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도 많이 줄어들고 다들 힘들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 사무처장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 다음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서 2월부터 4월까지 그 짧은 기간에 무려 60억 가까이 네, 네. 모금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네. 사실 기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기부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이러한 금액들이 정말 잘 쓰여지길, 투명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코로나19 기부금 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별도로 운영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여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어떠한 분들이 또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고 계신 걸까요? 일단 요거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네네. 그 위원회고요. 이제 시가 일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셨고 시에 이제 각 그 과마다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욕구 조사도 하고 네. 그 안에서 모여진 욕구들 중에 우선순위도 정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빠르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것들을 먼저 선별해서 지원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후에 또 2차, 3차 회의를 거치면서 네. 총 한 6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결정해 가지고 그 사업대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울 때 더욱더 똘똘 뭉치는 국민이 바로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국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네. 느끼게 되고요. 사회적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어떤 구호 물품도 지원을 하는 데 쓰여지고 마스크 배부나 또 방역기구 지원까지 이 감염병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이 모금액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 모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모금하는 것보다는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배분처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네. 이제 저희도 그걸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에서 성금을 모금된 걸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라는 외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외부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성금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사도 하고요. 네. 또 지원된 사업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지고 난 다음에 이게 성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또 회계 처리는 투명했는지를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라든지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개인의 경우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이제 긴급 지원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매년 연간 한 30억 규모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필요하다든지 생계비가 필요하다든지 또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의 긴급 지원 상황이 생기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129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범주를 벗어난 대상자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사각지대겠죠. 그런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이제 129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저희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하고요. 네.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을 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다들 내가 더 어렵다, 나도 네, 어렵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도 좀 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그렇게 또 애를 써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한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 개인들에게 어떤 뭐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경우도 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그 교육비 같은 경우에 장학금 지원 사업에 네네. 특정 목적을 지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재산 요건이나 꼭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요. 네.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적금을 깨가지고 네, 네. 기부를 하셨는데 네. 그 기부 금액이 태어나는 우리 임산부들의 이제 아기를 네, 위해서 네, 네, 네. 예.
다문화 가정의 아기라던가 그 아기들을 위해서 쓰여지면서 그 아기들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를 네.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내가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일하시면서 사무처장님 개인적으로 참 수많은 기부자들도 만나셨을 네. 테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어떤 분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기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표정이 되게 밝으세요. 네. 밝으시고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감사하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누는 기쁨, 이게 정말 저는 아직까지 체득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네. 정말 그런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되게 생각하는 네. 부분이고요. 그 몇 가지 제 기억에 남는 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노소사이어티 회원 중에 다들 돈이 많아야 기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억 원 이상 기부자니까요. 네, 5년 안에 1억 원 이상 기부를 네.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분은 칼국수 집을 운영하시면서 네. 처음에 매년 이제 그 대출한 금액을 상환을 하시면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네. 칼국수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네. 장사가 잘 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출금은 다 갚고 나니까 우리 애들에게 교육적으로 이런 나눔이나 배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대출금 갚듯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5년 안에 1억 원 정도는 본인이 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겨가지고 네. 칼국수집도 되게 작으신데 네. 이제 그걸 기부하시는 아노소사이어티 회원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이제 기부해 주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네. 또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 1월 2일 날 저희 모금회 사무실에 가족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부와 함께 하시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항상 자기들이 1번이라고 네. 그 자리를 안 뺏기시기 위해서 늘 이제 예약하듯이 네. 1월 2일 날 이번에도 꼭 찾아오시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공직 생활을 40년간 하시고 이제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 세월 동안 정말 도움 주신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동료들도 그렇고 네. 이제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결국은 제가 이제 그분이 40년 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을 이어올 수 있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두면서 뭘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이 많지는 않지만 네.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시네요. 그럼요. 예. 네. 칼국수집 하시는 분, 네. 그냥 우리 평범한 이웃들인데, 그렇습니다.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기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첫 기부 가이드라고 할까요? 어떻게 네. 기부할 수 있는지 방법도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그 기부를 누구나 다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고액 기부자분들은 특히나 아노소사이어티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도 그게 1년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만큼 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게 한번 행동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부터는 기부에 대한 이제 즐거움도 느끼고 이제 기쁨도 느끼고 나중에는 중독에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정말 이게 뜻깊은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들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아노소사이어티는 가장 부산의 대표적인 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중소자영업자들은 매월 3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주시는 이제 착한 가게라는 기부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용돈을 모으든지 해서 매월 2만 원 이상 기부해 주시는 착한 가정
이라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기부에 참여해 주시는 직장인 나눔 캠페인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뭐 아노 소사이어티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까지는 아니지만 연간 100만 원 이상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나눔 리더라고 해서 이제 뭐 따로 증표도 드리고 네. 이제 그분들이 기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보람을 느끼게 수 있도록도 해드리고요. 또 3년 안에 1,000만 원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 중에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나눔 리더스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또 모임에 이제 기금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어디로 문의를 하면은 좀 더 상담을 받아볼 수가 네, 있을까요? 저희들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또 저희들 사무국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네. 저희들 홈페이지나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전화번호가 790-1400번입니다. 네, 790에 1400 1400번 번. 부산적 번호 네네. 예, 누르시거나 790에 1400번으로 문의하시면 나에게 맞는 기부 방법을 예, 또 상담 받으실 수 있고 네. ARS 번호도 있죠. 네, 예. ARS 번호는 060-700-0077번입니다. 네. 글로 전화를 주시면 한 통화에 3,000원씩 아.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먼저 그거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ARS 번호 060-700-0077번. 생각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한번 눌러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정말 인생에서 또 일어나면 안 될 일 같은데 다들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가운데 저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더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생각하고 계신 거하고 행동하는 거는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에 몸은 추워도 마음만은 훈훈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박은덕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상황이 어려울수록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이 힘든 시간도 서로 의지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대담한 부산,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